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치유음식이 성공하려면 이게 그 국가의 재원을 받아야 돼요. 의료보험에서 이거 지원받았고 신비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아마 멉니다. 치유 음식 하면 오히려 이렇게 거부감이 더 막 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연하게 좋다고 말 수도 없고, 그래서 객관화시키고 과학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나마 연구한 게 저희가 항산화 분석을 했었어요. 가장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중고생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이 치유음식 파트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아닐까. 우리 토론자로 나오신 분들 치유음식 분야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경험도 있고 직접 음식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다양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치유음식을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근거를 만들고 끌고 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만 멘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년 전에 요리책을 냈어요. 제 요리책 앞장에 이런 저는 문구를 넣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무리 퍼내도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지만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사라집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내 몸이라는 그릇 속에 흙탕물을 담느냐 맑은 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음식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미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면 면역력은 올라갑니다. 제가 난수암 4기 판정을 받고 3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기도 저는 4개나 없습니다. 그래도 이 음식으로 지금까지 해서 먹고 이렇게 버티고 건강하게 살면서 그 이후로 이 음식으로 해 먹으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이가 되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제 몸의 상태를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인할 때 음식은 약입니다 라고 써줘요. 제가 사인할 때 그 식재료들이 살아가는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생존력을 보면요 기가 막힌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활용을 해서 또 이 어떻게 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그 영양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마늘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마늘을 다져서 넣을 때는 그냥 금방 다져서 금방 넣잖아요. 그러면 치료물질로 이게 성분이 안 바뀌어져요. 10분 정도 있다가 넣으면은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실이라는 치료 물질로 만들어서 들어갔을 때 자기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성분을 바꿨을 때 치료 물질을 내가 먹었을 때 몸이 치료된다는 개념을 보고 있고요. 또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금물 속에서 사는 애들은 소금을 잘 이겨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머물러 있으면은 대사성 질환이 생겨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해요. 이 소금을 내 몸에서 이길 수 있는 애들을 조리를 해서 어떻게 약이 되게 만들어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술력을 좀 보급을 시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지수 장관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런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가지는 게 아니라 좀 더 분기별로 가져서 좀 진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발전이 안 돼요.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 1년 지나면 다시 원위치 이렇게 되거든요. 이 팀에 하면 발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걱정이 마시고.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대병원의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센터 센터장을 지난 한 20년간 해왔습니다. 이 병원에 가면 두 가지로 치료거든요. 수술이나 약으로 하는데 약을 가르치는 파트였는데 지금 국가가 경험하는 지금 전대미문의 그 비감염성이나 고혈압, 당뇨, 비만, 치매, 관절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약물로서는 되게 그 증세를 없애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대학에 학회를 만들었어요. 대한 라이프스타일 학회라는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이것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저는 지난 20년간 임상시험을 한 300개 정도를 했습니다. 아까 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받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는 청국장에서부터 된장, 고추장, 우리나라 최초로 한 것들도 많고 고혈압, 당뇨약을 하루에 5개씩 먹는 사람을 3개월간 먹여갖고 약 줄이고 이런 치료까지 갔었고요.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지금 치유음식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말씀들이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를 드리고 싶냐면 사실은 식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잠이에요.
잠만 잘 자도 70%가 커버가 된다. 혈압도 떨어지고 면역도 올라가고. 그런데 그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치유 음식을 하면서 대접받고 자기 존재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져 있거든요. 또 제가 우리나라 여대생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각 대학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이틀에 한 번 화장실 가는 사람이 절반가 30%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참 젊을 때 벌써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 들고 임신하면 확 심해지거든요. 근데 아까 간단하게 아까 식생활하고 운동하고 물 좀 먹고 섬유 많이 먹으면 바로 좋아지니까 이런 치유 음식 이런 걸 경험하기가 멋진가.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끌어도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려면 치유 음식이 성공하려면 이게 그 국가의 재원을 받아야 돼요. 보험에서 의료보험에서 이거 지원받았고 실비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아마 멉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의료팀들이에요. 치유 음식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저희들 지금 제가 이 라이프스타일 학회가 농진청 소속이에요.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언제나 도울 준비가 돼 있으니까 혹시 불러주시면은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같이 성공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의 송영애입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치유 음식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전문가고 뭐 치유 농업사고 다 전문가지만 가장 일반적인 정말 국민들, 대중들은 치유 음식에 대해서 잘 아마 모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약인지 그냥 단순히 내가 힐링하는 건지 어디 가서 내가 쉬어서 이제 음식으로 약간 쉬는 건지 농촌에 가서 쉬는 건지 농촌 체험인 건지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 음식에 대한 치유 농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법규에도 나와 있지만 대중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 정리로 홍보가 되고 인지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그 무언가를 던져줬을 때 나도 저 곳에 가고 싶다, 저 곳에 체험하고 싶다, 저 곳에 가서 내가 좀 쉬면서 그 무언가를 먹고 싶다라고 이어지는 것이지 치유 음식 하면 오히려 이렇게 거부감이 더 막 클 거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보 그리고 인지시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도요 그 발달 장애아 친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10시면 와서 체험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이제 설문조사로 해서 이들이 만족하고 있구나 라고만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아 존중감이나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거나 놀라가는 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음식을 오늘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재밌었나 안 재밌었나 어느 정도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끔 궁금한 게 이제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그 발달장애아 친구들이 이제 눈을 마주쳐요. 저를 보면 웃어요. 그 정도면 뭔가 음식으로서 이렇게 좀 뭔가가 좋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느끼겠는데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발표해 주신 분이 박민수 박사님께서 내년 계획이지만 치유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치유 음식에 대한 효과 측정법을 구축해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구축되면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저희에게도 좀 주시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진청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 치유하고 산림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한 8년 전에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보통 주변에 아마 치유숲이나 치유숲, 숲체원, 치유원 이런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 음식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산림 치유 음식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음식하고 일반 음식하고 치유 음식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의 개념을 저희는 뭘로 잡았었냐면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막연하게 좋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객관화시키고 과학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나마 연구한 게 저희가 항산화 분석을 했었어요. 산림에서 취나물이나 이런 거 나오면 그 항산화도를 분석을 하고 대학에 맡기면 다 조사해 주더라고요. 항산화도하고 영양가 두 개를 분석을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수준의 것만 우리는 치유 음식으로 인정하고 이걸 더 개발하겠다.
저희는 이게 일반 음식보다는 약간 차별화시킨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20년도에 자체 연구도 하고 또 한 3년간은 올해 작년까지는 국민 공모를 해가지고 각 뭐 요리 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해서 구식종을 개발해서 상도 주고 그걸 레시피도 만들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현장에 지금 이미 적용하고 있고 올해는 뭐 제주 한려대학하고 해가지고 거기 과도 하나 만들고 그 과목도 산림치유 음식이라는 과목도 만들고 그래서 그 생산된 제품 가지고 현장 판매까지 하는 것을 좀 해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역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요즘 중고생 아이들 우울증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도 굉장히 심하고요. 근데 걔네들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장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중고생 아이들의 어려움들을 이 치유음식 파트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아닐까. 특히 그들에 대한 감정의 어떤 부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해서 이 안에 넣어가지고 먹는 습관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식습관을 고치고 정말 이 하나하나가 귀중한 우리나라의 자산들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식사를 하고 자기 그 인지성을 자기 신체에 대한 인식성을 정확히 할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잘 하지를 않아요. 심리검사를 하면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거 중고등학교 때 다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상하지 않게 나오는지 난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나가버려요. 네. 그 정도까지 저희 심리검사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해본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걸려들는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연구를 좀 심도 있게 실행을 하셔가지고 진짜 제일 급한 아이들은 그쪽 아이들이에요. 그 식습관에 대한 연습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조리과에 있으니까 사실은 고민이 한 두세 가지 있었습니다. 분명 요즘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건 늘 다른데 자꾸 된장국 얘기하는데 요즘 사람들 샐러드 먹으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늘 홍재희 교수님 덕분에 많이 풀려서 앞으로는 개발의 방식이 조금 더 재료나 조리법이나 제공 방식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총체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늘 잘 쓰는 그 예가 센트럴파크에서 하는 샐러드 패킹 프로그램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센트럴파크를 한 바퀴 돌면서 100불을 내면 각자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피킹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건강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건강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또한 제가 아까 그 대표님 농장 운영하신 대표님을 보고 한숨이 마구마구 나왔어요. 도대체 앞으로 저 사람들을 누가 다 케어를 할 것이냐. 농촌에 사람은 없는데 무슨 대안으로 저 사람들이 앞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사실 대표님도 이제 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시지만 연식이 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힘들다는 얘기 하실 건데 그럼 그 다음엔 누가 할 것이냐. 아드님 하시지만 아드님 혼자 어떻게 하실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먼저 나와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우리 홍재희 교수님이 발표한 치유음식의 개념과 정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치유음식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치유음식이라는 것은 신체에 좋은 것도 있고 정신에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이라든지 제조 과정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이 보고서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치유음식의 개념을 앞으로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육체, 신체만 좋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좋은 것도 치유음식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치유음식의 개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게 좀 다음 단계 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